미토콘드리아의 기적이라. 서울대 암 전문의 영양학. 미토콘드리아의 기적. 내 아이의 평생 건강을 결정하는 90일 프로그램. 김자영 지음, 김홍규 감수. 지은이 김자영, 암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받는 충격과 치료의 절차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진료실에서 늘 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선생님,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되나요?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해서 병에 걸린 건가요? 암 환자의 고통과 질문에 맞닥뜨리면서 의사로서 무엇이 건강의 삶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암 환자들만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 복합 만성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까지 시야를 넓히면서 질병과 건강이라는 화두를 더 물고 늘어지게 되었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었으며 그 근원에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관장하는 존재가 세상의 엄마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어졌다. 엄마가 생명의 시작점에서 질병의 근원을 막을 수 있다. 간호사 이홍규. 우리나라 당뇨병 유전체 역학 연구를 선두적으로 이끌고 있는 교수, 대한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까지 서울대학교 내분비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내분비대사 연구과장을 했다. 당뇨에 대해서. 이홍규. 도움이 될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집안을 다스린 다음에 치국 평천하.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수신이 된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물려받게 될 미토콘드리아는 100% 너의 난자에 있던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책에서 보자. 명예고 교수. 내 아이의 평생 건강은 엄마의 난자에서 시작이 된다. 아기를 가졌을 때 태교의 중요성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엄마의 태교는 태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좋은 것들만 먹고 보고 듣고자 애쓴다. 하지만은 진정한 태교는 아이를 갖기 전에 엄마의 난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태아는 수정란에서 시작이 된다. 수정란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빠의 유전자와 정보와 엄마의 유전 정보가 만남으로써 난자는 여성 세포 중의 하나이고 10만 개씩이나 되는 가장 많은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마의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만은 태아에 전달되고 엄마로부터 받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만성병이 된다. 태아가 갖고 있는 태어나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생기가 떨어지고 20년 40년 질병이 오게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만성병. 그리고 엄마가 될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부활. 미토콘드리아의 부활은 아력 하나로 또는 유전자 하나의 조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세포 내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생명활동은 너무도 복잡한 연결고리로 서로 얽혀있고 약으로 어느 한 길로 한 가지 길을 막거나 활성화시킨 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한 가지 길을 무엇이 근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내 아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대해서 활성산소 문제, 위험한 거, 이런 문제들을 자가 면역 질환 등등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운동 방법 이런 거. 하루에 10알 이상 되는 약을 먹고 사는 노인들이 많다. 고혈압, 당뇨,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 고콜레스테롤, 만성 폐질환, 백내장, 위상, 영역, 관절염, 고관절, 우울증, 불면증 등등등등 3, 4가지 이상의 진단을 가지고 10가지 이상의 약을 먹으며 각 분과 의사를 찾아다닌다. 2011년 우리나라의 복합 질환 현황을 파악한 결과 45%의 외래 환자가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45%.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서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수행하는 에너지 발전소로서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오직 엄마에게서만 받게 되는 모기의 유전이며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엄마가 물려준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아기를 가질 엄마라면 미토콘드리아는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어떻게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지킴으로써 자신은 물론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핵이 있고 또 세포막이 있고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미토콘드리아,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엔진 성능은 최대 18배. 세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처음에 세포는 한 분자의 포도당을 흡수하면 산소와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ATP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와 영양분을 이용한 세포호흡 작용을 통해서 최대 36개의 ATP를 만들어낸다. 저효율 에너지 생성의 대표 주자가 암세포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암세포들은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도 이용하지 않고 소량의 ATP를 생성하는 에너지만 대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세포는 매우 빠르게 성장 및 세포 분할을 해야 하고 또한 주변에 혈관이 없는 무산소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세포 스스로가 선택한 에너지 대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서 암세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유산소 환경이든 무산소 환경이든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고 있다. 생존 전략을 만들고 있다. 우리 몸은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에 맞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한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건드리기 시원치 않은 세포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하에 허덕이고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설상가성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요구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신호는 기능이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더 쥐어짜서 일을 시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더 나빠지게 된다. 악순환이 일어나고 몸의 각 기관은 심각한 에너지 기하 상태가 된다. 그리고 견디다 더 이상 못 버틸 때는 질병이 밖으로 추출된다. 유일하게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유전 정보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에 들어있다. 그런데 세포의 핵이 아닌 세포 내에서 둥둥 떠내는 수십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유일하게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유일하게 세포핵의 DNA 컨트롤 외에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컨트롤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엄마 난자에서 난자 미토콘드리아가 수정이 되었을 때 있고 난자 핵이 DNA 정자핵과
이렇게 만난다.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만 수정란에 전달이 된다. 수정란에 모든 DNA, 즉 유전자는 세포 혈관에 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유일하게 스스로 미량의 DNA를 보유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로지 엄마의 난자의 DNA만 정자와 함께 세포의 사형 집행자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스트레스 증가, 자살을 시어 활성산소를 증가하고 에너지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세포 핵이 미토콘드리아가 그것을 명령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매연은 활성산소. 근래에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산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한다거나 활성산소가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퇴행성 질환을 또 등등 나쁜 것이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또 건강보조제를 이렇게 먹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본다. 활성산소는 세포 교정과 세포 자살의 신호탄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 몸은 매일 약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00억 개 이상의 세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신호에 의해서 죽는 것이다. 이 죽어야 한다는 신호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가 없으면 죽어야 할 세포를 죽도록 하는 신호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해줘야 하는데 신호를 해줘야 하는데 그 신호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활성산소의 양에 의해서 세포 자살이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를 쓰레기라고 한다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세포는 쓰레기. 미토콘드리아. 이 홍규 교수는 당뇨병과 미토콘드리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 홍규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인슐린 장성을 일으키고 당뇨의 원인이 됨을 밝혀왔다. 하지만 당뇨만이 아니라 만성복합질환의 일종인 만성대사증후군도 전신장기들에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증후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미토콘드리아 기반의 의학을 내놨다. 몸속에 쓰레기를 잔뜩 넣어줄 때 미토콘드리아 엔진은 불량해진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담배, 환경, 오염, 독성물질,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즉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자연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인데 이는 자동차마다 각기 엔진의 파워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즉 엄마에게서 받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지 않거나 태아기의 불량한 영양이나 환경 독소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능력은 일생 동안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 능력이 짧은 사람도 있고 아주 긴 사람도 있고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태아의 에너지 시작점, 엄마의 난자에서 시작되고 수정란이 되고 엄마의 자궁에 있는 태아기관을 거쳐서 태어난다. 이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홍구 교수 역시 위 그림을 제시하면서 가임기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만성질환, 성인병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의 시작이 엄마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의 평생 건강 결정하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엄마의 난자에게서 받는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양 그리고 태아 때의 영양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태어난 뒤의 미토콘드리아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즉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적거나 성능이 좋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엄마로부터 받은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기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태아기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영양불량으로 인해서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갖기 전의 여성의 건강, 생활습관 등은 아이를 가진 후에 급격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엄마의 난자에서 받는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양, 그리고 태아 때의 영양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태어난 뒤의 미토콘드리아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즉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거나 성능이 좋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엄마로부터 받은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기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태아기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영양불량으로 인해서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갖기 전의 여성의 건강, 생활습관 등은 아이를 가진 후에 급격히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령 출산도 문제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쇠퇴한다. 40세 가까이 또는 40세가 넘어서 출산할수록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령 출산이 막기 어려운 사회 현상이라면 나이를 제외한 다른 요소라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끌어올리고 아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환경오염, 잘못된 바디 이미지 등이 심각하지 않았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과 질병이 본인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따른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21세기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은 엄마가 건네주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비타민, B군, 미네랄, 코엔자임, 규텐. 미토콘드리아 부활을 위해서는 단지 채소를 많이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어라 라는 말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집중 영양을 통해 기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반응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해하거나 협동인자로 작용. 활성산소의 방어기제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기제는 바로 산화물질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디에서 이 산화물질을 얻을 수가 있을까? 광고에서 선전하는 각종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세포가 그것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을 치우느라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몸을 로봇처럼 공식화하여 약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포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보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세포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환경독소, 담배, 외상 등의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영양적인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약이 아닌 음식으로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한다. 그 이유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색깔의 채소, 세포 내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환경을 피하기, 항산화제를 먹음으로써 활성산소 수치를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일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세포 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다. 환경호르몬이 대표적인 예이다. 환경호르몬은 각종 일회용 제품, 담배, 매연, 농약, 제초제, 소나돼지, 사육에 쓰이는 항생제, 식품 보존을 위한 식품 산화제 등에 많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많다. 일회용 버려야 할 것,